자, 그러면은 춥구나. 알았어. 오케이. 춥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급수의 정의를 본다면 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은 보통 우리가 SN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죠? 시그마라는 거는 1부터 N까지 그냥 싹 다 더하는 거. 여기다가 극한 씌워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게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수열의 합 자체를 보통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급수 중에서 일부분들만의 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SN, 시그마 요 두 개를 각각 부분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급수예요. 그러니까 리미트까지 포함되는 게 지금 급수입니다. 급수입니다. 예, 통째로 급수.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급수의 성질이에요. 급수의 성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시그마의 성질, 리미트의 성질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리미트의 성질은 뭐예요? 극한의 성질.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쵸? 만약에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BN도 극한 씌웠을 때 따로 계산 가능하더라. 그쵸? 이런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돼요. 괜찮죠? 분모가 0 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시그마의 성질도 똑같아요. 시그마의 성질도 시그마 AN AK라고 할게요. K는 1부터 N. 그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얘는 뭐 수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K와 BK를 더한 얘는 따로 계산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시그마에 관련된 기본 성질. 왜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막 4만까지밖에 없다고 칠게요. AK 플러스 BK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 뭐냐면은 1 집어넣으면은 A1, B1이에요. 2 집어넣으면은 A2, B2예요. 3 집어넣으면은 A3, B3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시그마 AK 똑같이 1부터 3까지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A1, A2, A3예요. 시그마 BK면은 1부터 3까지 B1, B2, B3예요. 이거 둘 더하면 왼쪽 거랑 똑같죠?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 이 덧셈이 되면 뺄셈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돼요. 똑같이 요렇게 해서 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됩니다. 얘 곱셈이 돼요? 안 돼요. K는 1부터 N까지 가 시그마 AK 1부터 3까지라고 쓸게요. 곱하기 시그마 1부터 3까지 BK. 똑같이 얘는 A1, B1, A2, B2, A3, B3 세 개 항밖에 없어요. 세 개 항밖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A1, A2, A3에다가 곱하기 B1, B2, B3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곱한 게 둘이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얘는 항이 3개밖에 없는데 3, 3, 9 항 9개 나와요. 그렇죠? 당장 A1, B1 곱한 건 있지만 A1, B2 곱한 거는 없어요. 그렇죠? 나눗셈도 똑같이 안 됩니다. 그 두 개의 성질의 교집합이에요. 왜냐면 급수는 시그마도 갖고 있고 리미트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리미트 둘 다 공통으로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 아, 조건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일단 수렴한다라는 거. K는 1부터, N이라고 할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의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때 첫 번째. 상수배에 나오는 경우에는 개수로 뺄 수 있다. 그쵸? 그쵸? 이건 뭐 어차피 앞으로 개수 빼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왜냐면은 당장 우리가 여기 3AK라고 한다면 3A1, 3A2, 3A3니까 3 묶어서 앞으로 빼도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당연하죠. 극한은 수렴은 따로 계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도 덧셈은 얼마든지 찢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성립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참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 되나요? 그죠? 이게 되면은 이게 3번이죠? 이게 참고라고 얘기한 거는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 그쵸? 왜냐면 시그마 때문에 안 돼요. 리미트 성질과 시그마 성질 둘 다 안 좋게 해야지만 되는 건데 리미트는 돼요. 시그마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참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BN.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AN분의 시그마 BN 이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곱셈과 나눴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자세하게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쉬워서 이런 실수 안 나와요. 근데 언젠가 분수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 생깁니다. 참고로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나? 그쵸? 어저께도 실수 그저께도 어저께 저녁 때 아닌가? 몰라. 아무튼 실수한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저께는 여기까지 설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제 밑에 마지막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급수와 일반항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인데 그냥 일반항이라고 할게요.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일반항의 극한입니다. 사실 유형 2번은 얘를 안 써요. 유형 2번 얘를 안 쓰는데 일단은 요거 설명 좀 한번 할게요. 자, 첫 번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극한값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이 100만 개야. 이거 별이 100만 개. 진짜로. 급수 단원에서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진짜로. 자, 일단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렴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일반항에 극한이 있을 텐데 A1, A2, A3, A4 뭔가 계속 더해요. 무슨 뭐 AN 플러스 가다 보면 언젠가 뭐 무한대항부터 나오겠죠. 뭐 이부터는 이제 극한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의상 써는 거예요. 이 앞에가 어떻게 나오든지 별로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얘부터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간다 그럼 합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만 해도 발산인데 얘가 뒤부터 다 발산이에요. 다 무한대로 가요. 그쵸? 하나만 있어도 무한대인데 지금 무한대가 무한대게 나와요. 당연히 발산합니다. 한마디로 급수가 수렴한다면 절대로 일반항은 발산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일반항이 수렴하는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그럼 만약에 얘가 1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몰라,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반항이 수렴값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전체 급수가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1을 영원히 더해요. 괜찮나요? 앞은 셀 수 있는 횟수만큼은 얼마를 더하고 빼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이 수렴값이면은 1을 영원히 더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럼 어때요? 영원히 더하는 애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수렴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렇죠? 당연히 일단 일반항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이 수렴값이 얼마인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반항이 일단 0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급수가 수렴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쉽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요거에 관련된 발레 두 가지만 한번 좀 볼게요. 두 가지 외에 안 나옵니다. 두 가지 외에 진짜로. 자, 그래서 발레. 이거는 발레 처리로밖에 안 돼요. 한 번에 통으로 처리가 안 돼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일반항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죠. 일단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절대로 급수가 수렴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도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얘는 증명을 한 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자, 당장 이거 써놓으면은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몰라, 영원히 더한다고 칠게요. 뭐 일반항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대충 뭐 일반항은 0으로 가니까 수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얘가 발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발산을 하는 증명 방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직접 증명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논리 저기 도토리, 대왕 도토리.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도토리 나무랑 비교를 하는데 필요 없다 그랬죠. 저기 다람쥐 하나. 그렇죠? 이게 다람쥐인가? 이상한데? 몰라. 그렇죠? 얘보다 얘가 큰데 얘보다 얘가 더 큰 걸 보여주면 얘가 굳이 얘랑 비교 안 해도 돼요. 여기서도 지금 뭘로 증명할 거냐면은 얘가 발산하는 걸 보여주기는 힘드니까 얘보다 작은 걸 발산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증명 자체는 사실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단순 암기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거 연습하면 좋은데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얘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걸 구해준다 그랬어요. 일단 1분의 1은 냅둘게요. 2분의 1도 냅둘게요. 3분의 1보다 작은 거 4분의 1로 쓸게요. 4분의 1 냅두고요. 5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로 써볼게요. 6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로 써볼게요. 7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로 써볼게요. 8분의 1은 그대로 냅둘게요. 그 다음에 9분의 1보다 작은 거 16분의 1로 써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으면 자, 얘가 일단 얘는 1이죠. 얘는 2분의 1이에요. 요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8분의 1은 몇 개요? 2분의 1이에요. 4개니까. 이게 2의 지수 상태를 만들어서 가는구나. 그러면 16분의 1은 몇 개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가 16개라서 16분의 1이 16개입니다. 9분의 1부터 16분의 1이 8개라서 16분의 1이 8개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2분의 1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32분의 1이 또 16개 나와서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통째로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개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2분의 1을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발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게 발산하니까 당연히 얘도 발산한다. 이런 논리로 증명합니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레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 보면 발산한다. 이유는
아, 있어.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괜찮죠? 뭔가 있었어. 근데 쟤 발산해. 일반항 0인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 증명 방법은 지금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본인이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레. 딱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오는 발레가 뭐냐면은 얘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서 무리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와 친한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수열의 합에서 총 8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3개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시그마 부분 분수. 그쵸? 이게 지금 유형 1번에서 하던 거예요. n은 n 플러스 1분의 1. 그쵸? n은 뭐 1부터 뭐 10까지 들어간다고 친다면 똑같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n은 1부터 10까지.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어차피 앞뒤로 지워지니까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 남아서 11분의 10 이런 게 그냥 바로 보일 정도로 가야 돼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수원에 있는 수열,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나오는 급수, 이 같이 뚫립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무리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에 관련된 거. 지금 저 발레 두 번째예요. n은 1부터 99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런 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켤레를 씌워서 들어가요. 켤레 씌우면은 n은 1부터 99까지 분모 켤레면은 n 플러스 1에서 n 빼니까 1 나오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으로 나와요. 자,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을게요.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렇죠?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다 보니까 얘랑 얘만 남아요. 그래서 10 빼기 1로 나옵니다. 10 빼기 1. 그래서 9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발레에 관련된 걸 한번 봅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일부러 그냥 똑같은 걸로 썼어요. 일부러.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거 한 번에 무한대 가는 게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으로 씌워줘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 자, 그럼 얘는 루트 k 플러스 l 플러스 루트 k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똑같이 얘를 켤레를 이용해서 정리해준다 그러면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로 나올 거야. 그죠? 똑같아요. 자, 그럼 얘를 요것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아, 똑같이 앞뒤로 지워질 거야. 근데 한 칸 건너뛰어서 지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 건너뛰어서 지워지는 거는 어차피 남는 게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남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쓴다. 앞에 두 개만 쓰고요. 뒤에 하나만 써도 돼요. 괜찮네? 그러면은 지우고 지웠다. 순서대로 지웠다. 라고 한다면 얘랑 얘가 남을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n이 무한 들어간다면 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1 빼니까 당연히 발산합니다. 지금 어때요? 일반항 얼마로 가요? 여기다 극한 씌우면 빵 나와요. 일반항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발산을 하고 있어요. 괜찮죠? 이게 두 번째 주요한 발레입니다. 이 두 번째. 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두 개만. 와, 준이야, 이거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분자가 1일 때요. 분자가 1일 때 분모 차수가 1차 이하면 발산합니다. 괜찮나요? 분모 차수가 1차 이하면 발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이런 거는 편례도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야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당장 우리가 지금 얘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봐봐요. 얘보다 얘가 무조건 더 커요.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얘 2분의 1이니까. 괜찮죠? 얘도 지금 발산하는데 이게 수렴할 리가 있어요?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1차 이하면 다 발산이에요. 왜? 아니 1차도 지금 발산하는데 분모가 차수가 더 낮으면 당연히 값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준아 괜찮아 그? 괜찮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까지 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로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그로 A, B. 자 요거에 관련된 예시를 한 번만 좀 들어가 볼게요. n은 1부터 99까지 간단한 예로 들어볼게요. n분의 n 플러스 1 정도로. 로그는 그나마 수월한 게 뭐냐면은 1부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굳이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약분 처리로 가니까. 자 그럼 얘는 로그 1분의 2 로그 2분의 3 로그 3분의 4 플러스 로그 99분의 100. 괜찮죠? 다 쓴 거예요. 1부터 1 집어넣으면 1분의 2 2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렇죠? 그대로 갔어요. 자 밑이 다 똑같은 로그는 어떻게 들어가요? 진수끼리 곱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약분 처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2, 3, 3, 4, 4 1과 100만 남네요. 그래서 얘는 로그 100 얼마예요? 10의 제곱. 밑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시그마 친한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아직 등비급수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등비급수가 좀 메인이에요. 등비급수가 메인. 자 190번 풀어볼게요. 190번 급수의 합 로그 시그마와 친한 것들입니다. 시그마 친한 것들. 준영아 답 나오면은 채팅창에다 써주면 돼.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맞나? 다시 분 오케이. 그 몇 번 풀래요? 190번. 네. 자, 항상 규칙을 찾을 때는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거 맞지? 자, 규칙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다음 시간 테스트 무조건 넣을 거예요. 왜냐면 로그 연습을 한 번쯤은 해야 돼서. 자, 일단 핵심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보면 알겠지만 로그를 싹 다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 뭐가 핵심이에요? 로그는 앞뒤로 약분되는 거예요. 약분이 되려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좋아요. 얘는 인수분해가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얘는 2차라서 이대로 냅두면 안 보여요. 아쉽게도 얘는 이 상태에서 2 집어넣어서 1분의 4 8분의 9 뭐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보일 겁니다.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합차구나. 그래서 n-1, n 플러스 1이 1씩 차이가 나요. 1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막상 1부터 아니 2부터 집어넣으면은 로그 2 집어넣었을 때가 1, 3, 2제곱. 로그 3 집어넣었을 때가 2, 4, 3제곱. 4 집어넣었을 때가 3, 5, 4제곱. 5 집어넣었을 때가 4, 6, 5제곱. 6 집어넣었을 때가 5, 7, 6제곱. 그쵸? 자, 이걸 내가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앞에다가 편의상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3제곱이 앞뒤로 하나씩 약분돼서 지워질 거예요. 4제곱이 앞뒤로 하나씩 약분돼서 지워질 거예요. 5제곱도 앞뒤로 하나씩 약분돼서 지워질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뒤에 두 개를 살려볼게요. 그래서 n-1 집어넣은 거 n-2 곱하기 n분의 n-1의 제곱, 그 다음에 n-1 곱하기 n 플러스 분의 n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6제곱이 앞뒤로 지워집니다. n-1제곱이 앞뒤로 지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n 하나 약분돼서 n 플러스 1분의 n이 남고 2 하나 약분해서 1분의 2가 남을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미안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해될까? 저희 식은 다 써야 됩니다. 미적분에서 식 쓰는 연습 안 돼 있으면 진짜 우주갑니다. 나중에 진짜로 식 엄청 길어요. 수투보다 더 길어요. 식 쓰는 연습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쓸 수 있는데 자신 있어서 중간에 식 생략해서 짧게 쓰는 건 괜찮은데 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자, 푼 친구들은 뒤에 것도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저 보일까? 저 다 써놓고요. 저러니까 앞에 로그에서 1분의 2 남지. 맨 뒤에 로그는 n 플러스 1분의 n만 남아요. 어차피 진수끼리 다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n 플러스 1분의 2n으로 남겠지. 그 극한 번하면 끝나는 거.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했지. 왜 맞았어요? 미안해. 지금
2명 아직 남아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할게요. 자, 리미트.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로그 밑은 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분의 2와 n 플러스 1분의 n만 남았잖아요. 이 진수가 다 곱셈이에요. 곱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1 곱하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제곱 곱하기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었으니까 똑같이 약분했다. 3제곱 앞뒤로 지워지고 4제곱 앞뒤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얘 하나 지워지고요. 요거 하나 지워지고 그래서 1분의 2 n 플러스 1분의 n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상용 로그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2n으로 남게 되겠네요. 당연히 리미트 여기에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2로 나오죠. 그래서 답이 로그 2로 나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날 테스트 1번 문제예요. 테스트 1번 문제 똑같이 낼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오케이.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해. 유형 2번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진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진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시그마 친한 것들 다 끝났어요. 1번과 3번은 수렴하는 애들로 나오고 얘가 제일 많이 수렴해요. 얘는 발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수렴하는 경우들로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고요. 얘는 발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것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일단 기준 틀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워도 될까? 지우면 안 되나?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지워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데 지워도 되나? 오케이. 미안. 만약에 헷갈리면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꼭 한번 다시 봐봐요. 진짜로. 자, 이제 유형 3번이 뭐냐면 유형 3번은 항의보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일명 교대급수라고도 불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형 3번은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데 왜 하냐? 내신에서 출제 가능성이 한 10% 정도쯤? 10개 학교에서 한 학교 나올까 말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하필 내가 그 학교면 난 해야 돼요. 괜찮죠? 우리 학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습해둬야 됩니다.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급수 중에서 진동급수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급수.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 좋은 예는 없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해하는 게 살짝 어려워요. 진동급수에 관련된 거라서 어차피 사고력에 도움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영원히 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3번 얘는 1분의 2 빼기 2분의 3 2분의 3 3분의 4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가는 거. 네 번째는 1분의 2 빼기 2분의 3 2분의 3 빼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빼기 4분의 5 이렇게 가는 거. 다섯 번째는 별 의미 없는데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3 빼기 4 플러스 4 빼기 5 이렇게 가는 거. 여섯 번째 1 빼기
2 빼기 3, 3 빼기 4, 4 빼기 5. 이 6개만 마스터하면 다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변형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교대급수는 다 이 안에서 다 끝나요. 무슨 차이점을 봐야 되냐? 1번과 2번의 차이점 봐야 돼요. 그리고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요. 5번과 6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넓게 이 세 묶음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세 묶음의 차이점.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얘가 1항이에요. 2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3항이 2분의 1이고요. 4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5항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사실 이걸 무한대라고 생각한다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급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합 극한. 그렇죠? 이렇게 씌워주는 게 보기는 편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정리할 거예요. 부분합 n번째까지 한 다음에 극한 씌우는 걸로 갈 거예요. 와! 오케이. n번째까지만 하고 극한 씌울 겁니다. 문제는 이 n번째가 짝수로 끝나서 마이너스로 나오냐, 홀수 번째로 끝나서 플러스로 나오냐, 요 둘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의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럼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차근차근 써볼게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4분의 1인데 마이너스로 끝난다 그랬죠? 플러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이거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자,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진 애가 나오는데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면 안 돼. 진짜. 지금 자면 안 돼. 자,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죠. 얘만 어떻게 돼요? 0으로 와요. 아, 마지막 하나 향이 남긴 하는데 걔가 의미가 없네.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n이 홀수인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문제는 플러스로 끝나요. 괜찮죠? 그럼 플러스로 끝나니까 얘는 앞뒤로 지워지면서 남는 게 없어요. 괜찮나요?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로 끝나면 그냥 지워지고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뒤에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건 얼마예요? 1로 나와요. 어때요? n이 짝수건 홀수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하는구나. 요 수렴값이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수렴합니다. 남든 안 남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은 뭐냐면 자, 얘는 괄호 자체가 나와 있으면 괄호 자체가 하나의 항이에요. 괜찮네? 통째로가 1항이에요. 괜찮죠? 왜냐면 괄호를 줬다라는 건 그걸 하나로 봐라 라는 거예요. 얘가 2항이에요. 얘가 3항이에요. 그럼 위에 걸로 놓고 보면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괜찮네? 얘는 무조건 위에 걸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1이에요. 괜찮죠? 1. n이 짝수일 때랑 똑같아요. 준아, 이해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나 차이가 없어요. 1번, 2번은. 근데 문제는, 자, 볼게요. 얘는 뒤에 하나가 남냐 안 남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남아요. 근데 남건 안 남건 그 값이 무한대분의 1로 가죠. 그러니까 남건 안 남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더해봤자 0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뭐예요? 일반항이 0이 아닌 값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남냐 안 남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자, n이 짝수인 경우로 한 번만 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2 빼기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빼기 3분의 4. 어디까지 간다고요?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n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까지 갈 거예요. 괜찮죠? 자, n까지 간다 그러면. 자,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지다가 맨 앞과 맨 뒤가 남는데 요 맨 뒤가 지금 수렴을 해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만 남잖아요. 그렇죠? 요 값이 지금 얼마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얘 값은 2에서 1 뺀 1로 수렴합니다. 자, 근데 n이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는 어때요?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딱 n분의 n 플러스 1까지만 나와요. 그렇죠? 딱 플러스로 끝납니다. 약분시켜 놓고 나면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 안 남아요. 그냥 2로 가요. 괜찮죠? 둘이 같아요? 달라요. 한마디로 얘는 수렴을 안 해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교대급수 같은 경우에는 마치 홀수항과 짝수항이 관련된 게 우극한 저극한과 굉장히 좀 유사한 내용 같습니다. 괜찮나요? 둘 다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 수렴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수렴을 안 해요. 자, 얘는 그럼 어떨까요? 얘는 짝수 번째로 끝나죠, 무조건. 무조건 하나가 남아요. 1이에요. 괜찮나요? 얘는 수렴을 안 하는데 얘는 수렴을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볼게요. 얘는 어차피 지금 얘랑 별 차이가 없긴 합니다. 얘 지금 일반항이 무한대로 가요. 그죠? 크기 자체가 n이 짝수인 경우로 놓고 본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3 빼기 빼기 4 플러스 n 빼기 n 플러스 1.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얘도 앞뒤로 지워지는데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요. 아우, 마이너스 무한대지 뭐. 괜찮나요? 일반항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죠? 나오면은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와! 얘는 뒤에가 남아요? 안 남아요. 빼기 4 n까지. 그래서 얘는 지워놓고 나면은 1로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얘는 짝수일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홀수일 때는 1. 얘는 어때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요. 위에 거랑 똑같아요. 발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항이라면서 이거 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무한대 더한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괜찮죠? 자, 그래서 193번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193번. 잘자, 안녕. 화이팅. 자, 우리의 선물. 오케이. 어우, 잘했네. 193번. 이게 될까? 오케이. 어떻게 좀 괜찮나?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응? 그치? 아이, 저 6개 다시 한번 비교해봐요. 1번 보면 어때? 쟤는 영원히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끝까지 계속 더하는 걸 보기 힘드니까 아예 부분합의 극한으로 생각해서 n항까지만 더하고 극한 씌우는 걸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n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죠. 짝수면 마이너스로 끝나겠지. 홀수면 플러스로 끝날 거야. 그치? 왜냐면 짝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저런 식으로 딱 마이너스로 끝날 거잖아요.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위에 짝수 원칙을 놓고 오면은 맨 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n분의 100이 n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죠. 그러니까 저거 중간에 가져오면은 앞뒤 하나씩만 남는데 맨 뒤에 남는 하나의 항이 있잖아요. 걔가 어차피 0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남건 안 남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오히려 홀수 번째로 가면은 뒤에가 안 남아. 딱 그 차이예요. 여기에 1, 2번, 3, 4번, 5, 6번 똑같아. 1, 3, 5번을 보면은 짝수일 때는 마지막에 남죠. 3번도 짝수일 때는 마지막 하나가 남아. 5번도 짝수일 때 마지막 하나가 남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마지막 남는 게 0으로 가니까 처음 것만 남고 3번은 마지막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2 빼기 1이라서 1로 수렴하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 마지막에 남는데 그게 마이너스 1 내려가지. 그래서 쟤는 아예 그냥 발산해버려요. 홀수일 때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수렴해요. 무조건 맨 처음 것밖에 안 남아서. 괜찮지? 응. 애니 왜 있냐고? 애니 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한 번에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계산한 게 뭐냐면 부분합의 극한으로 갔었지. 왜냐면 부분합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했었던 그냥 시그마 계산이랑 똑같지. 거기다가 극한만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순서대로 나눠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우니까. 급수를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정해주는데 당장 1번 같은 경우에도 A1이 1분의 1, A2는 마이너스 2분의 1, A3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항부터 n항까지만 먼저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을 나중에 씌우겠다. 그러면 n항이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수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위에처럼 마지막에 남는 게 생기는 거고, n이 만약에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홀수일 때는 밑에 것처럼 뒤에 남는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서 n은 n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걸 극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저기 1번에서도 짝수 홀수 놓고 보니까 짝수일 때는 남는 게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 값이 0이라서 차이가 없던 거예요. 남건 안 남건. 근데 3번은 남는 경우랑 안 남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지. 1과 2로 가니까. 그래서 아예 수렴값이 없는 거예요, 3번이. 근데 4번은 어차피 통째로가, 괄호가 통째로 하나에 하나예요. 2번 보면은 저기 괄호 하나가 A1, 두 번째 괄호가 A2, 세 번째 괄호가 A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놓고 본다면은 쟤는 n이 짝수일 때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아우! 와우! 이게 될까? 응. 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저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괄호는 짝수 홀수 나눌 필요 없어요. 얘네 주면 나누는 거. 그치. 왜냐면 괄호는 통째로 하나의 항이야. 그럼 저처럼 1이랑 2를 넣을 때는 저거는 1번과 3번, 5번 저 세 개만. 저 괄호 없는 애들만. 저 3번이랑 4번 저 3번에서 짝수랑 홀수 나누잖아요. 짝수일 때 1 나오고 홀수일 때 2 나오고 그건 둘이 수렴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짝수대로 1로 수렴하는 거고 홀수일 때는 홀수대로 2로 수렴하는 건데. 그럼 1일 때 어떻게 1이랑 1이랑 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마치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의 극한값이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 극한 같은 느낌이에요. 오케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답이 다 달라 지금. 디형님 이것이 답이 다 달라요 지금. 답을 1번이라고 체크한 사람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자, 지금 기억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괄호가 있는 거죠. 뭐야, 얘랑 완전 똑같은데? 그쵸? 아니,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은데? 그죠? 1로 수렴합니다. 기억 수렴해요. 기억 수렴합니다. 기억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짝수일대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항이에요. 1항, 2항, 3항, 4항, 그죠? 여기다 써놓은 게 그거죠. 이게 1항. 괄호는 문제 자체에서 줬을 때 괄호는 그냥 하나 자체를 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괜찮을까? 그쵸? 이해되죠? 진짜 듣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본인이 풀지 않으면 진짜 다 날아갑니다. 진짜로. 직접 이 자리에서 풀려고 내가 시간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 엄청 느려지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연습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뒤에 가서는 속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때 가서 너무 빠르다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연습해야 돼요. 손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손이. 진짜. 손에서 펜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면 진짜 뭐야 왜 저런 얘기를 해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이 손에서 펜을 잡지 않으면 군인이 전쟁에서 총을 잡지 않는 거랑 똑같다. 난 어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아니 갑자기 군대 얘기가 왜 나와 이랬는데 지금 내가 그 소리를 하고 있네. 미안해. 진짜 손이 멈추면 안 돼요. 손이 멈추면. 자, 그러면 니은은 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6개를 벗어나는 게 안 나온다고. 다 이거 변형이에요. 거의 다 똑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니은은 뭐냐? 아니 니은 여기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그렇죠? 얘를 1분의 1을 써서 그렇지 이거 2예요 그냥. 그죠? 니은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수렴해요? 안 하죠. 이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는 마치 함수의 우칸정확함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라서 그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급수값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은 한참 갔을 때 1, 2, 1, 2, 1, 2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걸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안 하죠. 이거 진도한다라고 얘기하지. 괜찮죠? 지금 교대급수가 뭐라고요? 교대급수는 급수가 진동하는 애들이에요. 괜찮나요? 급수가 진동하는 애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6개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만 마스터하면 돼요. 이것만. 안 틀려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나는 밥상에 밥을 차리고 반찬도 다 차리고 그 밥에 밥숟가락에 밥 떠서 반찬 올려놓고 이 밥까지 갖다 주는 타입인데 이거를 안 먹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다 떴는데 안 하면은 나도 어떻게 안 됩니다. 진짜로. 그거는. 진짜. 화이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그럼 어디냐? 뭐야. 여기 똑같은 거 없지 않나?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야. 아니, 숫자가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아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케이스를 잘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차이점 보라고 얘기한 거야. 1, 2번은 어때요? 아니다. 1번만 일단 볼게요. 1번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극한값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렇죠? 극한값 0으로 가요. 3번은 크게만 놓고 오면 극한값이 어디로 가요? 수렴해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요. 이게 1번과 3번의 특징이에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크기는 수렴해요. 부호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얘는 일반항 자체가 항상 0으로 수렴하니까 남건 안 남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만 봐도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1만 봐도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렇죠?
3번은 일반항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남아 있으면은 플러스 1로 가는 거고, 안 남으면은 초항만 남으니까 2만 남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항이 지금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괜찮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로 급수는 수렴을 안 해요. 얘는 지금 딱 보면 일반항이 0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수렴하냐? 얘는 요게 통째로 하나의 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n 무한대로 가면은 1 빼기 1이에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마저도 위에 거랑 똑같은 걸로. 근데 5번은 문제가 뭐예요? 일반항 자체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아예 발산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짝수건 홀수건 무조건 발산을 해요. 얘는 어차피 일반항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얘는 짝수일 때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 6개만 서로 비교 분석을 해봐요. 비교 분석을. 조금만 분석하면은 다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떠먹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미안해. 194번 하나만 해볼게요. 진짜 5초. 오케이. 오, 4, 3, 2, 1, 0.5, 0.1, 0.1, 0.01, 오케이. 0.0001, 0.000001, 오케이. 오케이. 빵. 오케이. 확률이 20%. 자, 확률이 20%. 자, 한번 볼게요. 자, 194번에 1번이 어디 있어요? 좀 다른데? 이 사실상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일반항이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로 가잖아요. 그쵸? 그럼 무한대로 가는 애가 있는데 사실 의미 없죠. 괜찮네? 얘 무조건 발산이에요. 일반항 자체가 0으로 안 가면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교대급수건 뭐건 일반항 0으로 가야만 돼요. 자, 2번 뭐야? 얘 그냥 빵빵빵빵 아니에요? 빵빵빵빵. 수렴하죠? 여기 있나? 이거랑 비슷하네. 빵빵빵빵. 이 결국에는 일반항 0으로 가니까 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거의 똑같은 겁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러면 뭐예요? 뭐야? 2번이나 3번이나 비슷하죠? 이거는 1 더하기 빵빵빵빵빵빵. 괄호는 하나예요. 괄호가 하나. 1 더하기 빵빵빵빵. 그 얘나 2번이나 3번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넓게 본다면. 지금 4번 2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3분의 1. 뭐야, 이건 괄호가 없잖아. 근데 일반항 얼마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극한 씌워봐봐요. 이게 플러스 0인지 마이너스 0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0으로 가겠죠? 그 얘예요, 얘. 당연히 수렴하죠. 일반항 0으로 가는데 뭐 남는 게 있건 없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0이 없이 그냥 맨 앞에 것만 남잖아요. 이 4번은 빵이죠. 왜냐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빵, 3분의 1 빼기 3분의 1 빵, 4분의 1 빼기 4분의 1 빵. 만약에 짝수 번째로 끝나면은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빵이에요. 정수빵.
근데 홀수 번째로 끝나면은 플러스로 끝나죠. 그게 무한대분의 1이에요. 걔가 어차피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일 때는 정수로 빵이고요. 홀수 번째는 0 플러스. 하지만 수렴값은 빵. 그렇죠? 자, 그럼 5번은 어디 있죠? 1 빼기, 뭐야, 이건 완전 똑같은 게 있는데? 요거죠, 요거. 2번. 그렇죠, 5번은. 얘 수렴하잖아요. 이거 1로 수렴해요, 1로. 괜찮죠, 5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6가지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대급수는. 그렇죠? 넓게 따지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게 따지면은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돼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걔는 무슨 짓을 해도 수렴을 안 해요. 자, 볼게요. 일반항 0으로 가죠. 그렇죠. 수렴해요. 뭐 물론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수렴합니다. 얘는 일반항 자체가 무한대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통째로 보더라도 얘는 결국 0 빼기 0이라서 0으로 가요. 일반항이. 수렴합니다. 얘는 어때요? 일반항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지 몰라요. 진동하잖아요. 일반항 자체가 수렴을 안 해요. 0으로 수렴을 안 하면 무조건 발산해요. 얘는 일반항이 1 빼기 1로 가잖아요. 0으로 가죠. 그나마 수렴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일반항 자체가 플러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당연히 수렴 안 해요. 얘는 일반항 자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로 봐도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진동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그게 교대급수의 전부예요. 일단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얘를.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 194번, 195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요. 195번은 상문제니까 만약에 기본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상문제는 일단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따 가기 전에 RPM과 라이트센 줄 거예요. 그걸로 꼭 연습 더 해야 됩니다. 급수.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자, 교대급수 끝. 교대급수 끝. 자, 그러면은 유형 4번.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나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 값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1항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이 만약에 3672로 나왔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반항이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얘가 1000으로 가건 100만으로 가건 마이너스 1억으로 가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숫자 자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준아, 이거 괜찮아요? 얘가 얼마로 수렴하는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 빵이에요. 그렇죠? 급수가 수렴한다라면은 일반항이 0이다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급수 단원에서 20%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수능 끝날 때까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이게 미친 듯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으면 또 날아가요. 자, 한번 볼게요. 196번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자, A1 빼기 5 플러스 2분의 A2 빼기 5 플러스 3분의 A3 빼기 5. 이걸 계속 또 한다고? 수렴하네? 근데 이게 수렴하는데 뭘 구하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an분의 2n 플러스 5an이야. 아니 얘가 수렴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수렴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가 보기 어렵죠. 이거 지금 급수죠. 영원히 더하니까. 그냥 급수는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에이 몰라, 시그마로 표현하면 되지. 우리가 수학 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은 시그마로 돌려서 보죠. 왜? 시그마는 뭔가 특별한 계산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냥 표현 껍데기예요. 표현 껍데기. 자, 그러면 우리는 n항을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몰라. B라는 수열이라고 쳐봅시다. B1이라고 칩시다. 요게 B2라고 칩시다. 이게 B3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그냥 BN이에요. 괜찮죠? 그럼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n번째 항을 뽑아야 되는데 1항이면 1분의 A1 빼기 5, 2항이면 2분의 A2 빼기 5, 3항이면 3분의 A3 빼기 5. n항이면은 n분의 an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n분의 an 빼기 5가 되겠죠. 이게 수렴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얘의 극한이 빵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5가 빵으로 간다라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5는 극한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n분의 n이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게 얼마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5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앞다른 수열의 극한에서도 했어요. 치환해서 증명해도 되는데 그냥 요 자체로 한번 볼게요. 분모 문자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 n분의 n을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5가 되겠고 요게 5로 수렴하겠네요. 그렇죠? 1 플러스 5분의 2 더하기 25. 답이 2분의 9예요. 괜찮네?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그 사실이에요. 지금 이해하고 연습해야 다음 시간에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197번 한번 해볼게요. 된 친구들은 만약에 모르겠으면 질문 한 번만 좀 해봐요. 이해될까?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혹시 아니,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반항 사이 관계.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죠? 네.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은 얼마로 간다고? 0. 그치. 그럼 n분의 an 빼기 5의 극한값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n은 그냥 5n처럼 생각해도 돼. 괜찮지? 네. 그럼 an에다가 5에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지? 우리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아직 풀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도 아까 설명한 거 이해될까? 하나도 안 돼? 자, 급수가 수렴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요? 그치,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급수단은 통틀어서 쟤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로. 시그마 치는 것들 쟤는 보조수단이야. 교대급수 보조수단이에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어때요? 지금 얘가 이게 지금 급수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차피 n분의 an 빼기 5가 되겠지.
그렇죠? n분의 an 빼기 5가 일반항일 거잖아요. 걔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은 그냥 5n처럼 봐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n분의 an 빼기 5의 극한값이 0으로 갈 테니까 n분의 an이 5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an이 5n이랑 별 차이 없다라는 거야.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객관식 단답형 정도로는. 그럼 an은 5n처럼 봐도 되니까 an 다 5n으로 바꾸는 거야. 끝이지. 괜찮을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사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잠깐만. 오, 맞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낚시 여러 명 당하고 있습니다. 낚시 여러 명 당하고 있어요. 역시 낚시는 사람 낚시지. 그죠? 사람 낚시. 자,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친구가 지금 절반이 똑같이 풀고 있는데 절반이 자, 어떻게 돼 있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n세제곱분의 1제곱, 2제곱부터 n제곱.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수렴한다. 똑같이 일반항이 0으로 간다가 돼야 되는데 앞에 시그마가 있어요. 일단 얘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얘 바꿔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잖아요. 시그마 k제곱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1. 그리고 n세제곱이네. 시그마 n세제곱 2분의 n 플러스 1. 자, 밑에 거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거 하면 안 돼. 얘는 시그마가 여기 따로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3차가 4차로 둔갑해버리면 안 되지. 괜찮나요? 지금 절반이 얘를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오케이. 자, 낚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그쵸? n세제곱 분의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게 얼마? 0,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0 가는 거. 급수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급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와! 그러면 아까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이 발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설명을 한 거냐?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레만 연습하면 끝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면 되다 보니까 한 거고, 발레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예 끝장을 내고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설명이 조금 길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거. 전체 문제 90%가 넘어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 이런 발레 케이스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데 왜 중요하게 설명한다고요? 그 10% 때문에 틀리지 말라고 아예 끝장을 내고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얼마예요? 오케이. 자,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 오케이. 이해될까? 자, 왜 3분의 1이냐? 어차피 얘는 모르겠는데 얘가 수렴하잖아요. 근데 0으로 수렴하면 얘도 똑같은 걸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원래 증명해서 써야 되지만 근데 얘는 3차분의 3차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n세제곱분의 사실상 6분의 2n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n이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안 이건 좀 어려운데 201번을 잠깐만 볼게요. 요거 잠깐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하고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요. 근데 고민만 하고 1분 있다가 그냥 바로 설명할 겁니다. 1분 있다가 어차피 숙제로 안 할 거라서 오케이. 자, 미안. 아유,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아, 미안해. 현준아, 1분만. 현준아, 1분만. 현준아, 1분만. 아, 이거 진짜 1분 만에 끝낼게. 1분 만에.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 번에 보기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미안. 극한을 씌워볼게요. 양변에다가. 똑같은 식이니까 극한 씌워도 똑같죠? 근데, SN의 극한. SN의 극한이 급수예요. 괜찮죠? 지금 급수가 수렴하죠? S로 수렴하죠? 아니면 SN의 극한이 수렴하면 SN 플러스 1의 극한은 수렴해요? 안 해요? 아니 같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뭐 N항의 극한을 보내나 N 플러스 1항의 극한을 보내나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건 매한가지라서 수렴하면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S로 나오겠죠. 얘는 ES로 나오겠죠. 괜찮네? 2는 어차피 극한하고 상관없으니까 2가 되겠죠. 어우, 수렴하면 다 따로따로 계산 가능한데 AN 요게 조금 헷갈릴래나? 얘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빵으로 갑니다. 괜찮죠? 요거 얼마예요? 오케이. 왜? 그치.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은 그냥 0이에요. 이미 급수가 수렴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항의 극한은 0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쵸? 괜찮나? 아, 진짜 1분. 아, 5초 남았어, 5초. 자, 그럼 얘는 3S가 2네요. 괜찮네? 그래서 30S는 20이 답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문제가 참 좋아요. 201번이. 근데 상이라서 숙제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빨리 설명하고 끝낸 겁니다.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10분까지는 좀 힘들고 미안해. 30분까지 쉬고 미안해. 한 10분만 좀 더 할까? 10분 더. 좀 진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내가 좀 가슴이 아픈데?